해마다 이맘때면 자치단체장들의 동지역 방문이 있었죠. 주요 정책 설명과 민원 청취 때문인데요. 올해는 온라인 설명회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주민들 살림을 위해 지역 행정당국이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10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의 눈 내린 겨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계산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서민 살림까지 휘청하고 있죠. 지자체도 앞다퉈 지역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단순 지원금 형태에서 벗어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시민 동료 차원의 지원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곳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배달 음식이나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쓰레기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계획인데요. 각 가정마다 20리터 종량제 봉투 50매를 나눠주는 계획입니다. 김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가정이 다 받을 수 있다 보니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19만 세대에 보내는 쓰레기 봉투는 모두 966만 장입니다. 배부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배부 방식도 여러 방법으로 나눴습니다. 규모가 작은 마을이나 공동주택에서는 통리장이나 관리사무소, 마을회관을 통해 배부하고요.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는 것만큼 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쓰레기 봉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고 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년 전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터미널이 인천에 문을 열었었죠. 인천항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인천 항만공사가 크루즈 터미널의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280억 원을 투입해 터미널 동과 이동식 갱웨이를 갖췄으며 차량 20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2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정박도 가능합니다. 인천항을 크루즈 관광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지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크루즈선이 한 척도 입항하지 않으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 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항만시설을 좀 지역사회, 관광, 휴식 공간으로서 제공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크루즈 산업과 인천항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크루즈 터미널과 등대 시설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공간 특성에 맞는 컨셉을 정해 집객 시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골든하버 공원과 연계해 지역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인천 지역의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크루즈 터미널의 활용 방안 윤곽이 담긴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부평 미군 기지가 지난해 10월 인천 시민들에게 개방됐죠.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으로 조성된 이후 금단의 땅이 된 지 8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느덧 개방 100일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많은 눈이 내렸죠. 눈 덮인 부평 미군 기지의 모습을 한준영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금 사람 없고 한적하고 눈도 와갖고 더 아주 마음이 편안하네요. 근데 우리도 가까이 살면서 여기 들어오지도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왔던 일이고 오랫동안 여기 부평 토박인데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들어와 본 거죠. 새해가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방문객들이 줄어들면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으로 가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떡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서치호 씨가 이곳 계산시장에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17년째입니다. 친구 형이 떡집을 했는데 알바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잡혀서 떡을 배웠죠. 거의 15년 넘어가죠. 2005년부터 했으니까. 또 다른 가게에서는 계산시장의 터줏대감인 김석철 씨 부부가 닭과 오리를 손질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1982년 계산시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장사를 해왔다는 김 씨. 그의 기억 속에는 대여섯 개 점포가 모여있던 계산시장의 첫 모습이 생생합니다. 10,000원 없어는 못 사도 장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됐죠. 옛날에 그냥 뭐 자전거 아니면 구름하러 막 인력가로 끌고 다니면서 배달해주고 그랬어요. 추억거리가 많죠. 아주 옛날에는. 아내 김명순 씨에게 계산시장은 마치 둘째 아들 같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아. 1979년 10월 20일 날 시작해갖고 21일 날 우리 작은 아들을 낳았어. 하루 장사하고. 그럼 느끼시기에 거의 뭐 시장이 작은 아들이랑 똑같이 느껴지시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잊어먹질 않아. 아, 내가 여기서 청춘을 다 바쳤구나. 인천 계양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계산시장. 시장 내 140여 점포 상인들은 저마다 과일과 생선,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하며 매일 손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배달로 만두를 판매하다 최근 계산시장에 자리를 잡은 서단미 씨 가족도 손님과 만나는 일이 즐겁습니다. 사람하고 대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주 보면서 장사를 하는 게 오히려 뭔가 더 활기차진다고 해야 되나? 배달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건조했다 그러면 시장은 좀 활기차요.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계산시장도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시장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계산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장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를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다 보니 일부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 이후 매출이 2.5배가량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전통시장을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거를 시작하고 나서 매출도 많이 오르고 너무 좋았어요.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가입을 하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을 좀 덜 하긴 하는데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도 앱을 통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2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신 있는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 판매하는 사장님의 금바구니 사업을 비롯해 가격 원산지 표시제 등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객들의 인식도 좋아졌습니다. 신선하고 물건 좋고 친절하고 전통시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좀 색달라하시고 뭐 매출 같은 경우도 그 행사 상품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 좀 증가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도 해놨다. 시장이 너무 좋다. 깨끗하고 상큼한 맛도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봄으로 해서 이제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안에 들어와서 구입해 가시는 분도 많고요. 이렇게 사업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 계산시장은 올해부터 2년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계산시장은 올해와 내년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시장 안에서 좀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영상으로 제작한다거나 이제 카피나 그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바구니 사업에서 그림이랑 카피를 한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서도 좀 더 구매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우리 계산시장이 우리 고객분들이 시장을 오셨을 때 조금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정겨움과 새로운 변화가 한데 공존하는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인천 계산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가 올해부터 아동 청소년과 내 아동 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부천시는 13일 전담 공무원 8명과 보호요원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아동 보호팀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당 팀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위탁, 대리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25일부터 닷새 동안 부천에서 광역동별 온라인 시정 설명회가 열립니다. 부천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년 진행했던 동연두 방문 대신에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 설명회는 동마다 주민 30명을 선발해 장덕천 부천시장과의 대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계양소방서가 13일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에서 화재 출동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찰, 구청도 함께 참여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였습니다. 계양소방서는 길 터주기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소방 통로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9,800여 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차량의 등록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540여 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 등 수도권이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